안녕하세요.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문제에서 선택을 어떻게 찾고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문을 언제 사용할 것이냐. 선택문인데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if문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if문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소프트에서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할 때 if문, 선택을 구현할 때 if문을 사용하는데 if문을 사용하기 전에 알고리즘 작성에서 이 알고리즘 작성할 때 언제 선택의 문제인지, 언제 선택의 문제인가, 이 문제가 언제 선택의 문제일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문제를 C 프로그램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할 때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선택문을 사용합니다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선택문은 언제 사용되는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들 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와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에 코딩, 구현이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코딩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문, if문이라든지 스위치문이라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언제 if문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과 설계 과정을 거쳐서 알고리즘 만들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입력, 출력, 일처리 순서, 항상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구현하게 되면은 구현할 때 입력과 출력은 변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은 변수 조작의 과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if문을 사용해?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되죠. 이 변수 조작의 과정을 통해서 할 때 이 선택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변수 조작할 때 결국에는 이 문제 입력을 하는 때, 처리를 할 때, 출력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입력과 처리, 출력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문을 사용할 거야, 아니면 반복문을 사용할 거야, 이런 것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걸 사용해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중요한 거. 언제? 결국에는 이 일처리 순서 알고리즘 만들었던 것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될 건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택과 반복을 또 뭐라고 합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선택문과 반복문을 제어문이라고 하게 됩니다. 제어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소프트웨어는 뭐합니다? 컴퓨터라고 해야 되겠죠. 컴퓨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어 가능하면서 중요한 거죠. 제어 가능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정보를 생성하고 제어 가능하면서 정보를 생성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컴퓨터로 가질 수 있습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보를 생성하기도 하고 뭔가 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제어할 때 쓰는 것을 제어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어문으로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겁니다. 선택문하고 반복문을 사용한다. 소프트웨어의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문은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문도 있고 다중선택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다중택일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주되게 여기에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택문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여기
주된 강좌에서는 이 부분은 좀 빠지게 됩니다. 선택문 하나. 반복문도 있습니다. 여기는 뒤쪽에서 반복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선택문을 사용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선택문, if문이겠죠.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if문에 대해서.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 그런데 이 선택문을 언제 사용해야 돼? 결국에는 이 단계에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if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 파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택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if문 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 언제 선택의 문제가 되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고리즘 작성 시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 작성 시 선택의 문제 어떻게 찾아낼 거야? 자, 한번 보죠. 이렇게 알고리즘 작성 시,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문제를 찾아낼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언제 찾아낼까요? 한데 우리는 꼬마 때부터 이런 훈련들을 해왔었다. 선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선택에는 어떻게 있어요? 선택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되겠죠. 판단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들이 되겠죠. 판단에 따라서 일을 행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길을 가다가 왼쪽 길하고 오른쪽 길하고 가는 길을 딱 만났어요. 우리는 어때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왼쪽 길로 갈 거야? 오른쪽 길로 갈 거야에 따라서 내 가는 방향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많이 접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때 선택의 문제에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꼬마 때부터 어떤 놀이 많이 해보냐? 스무고개 놀이. 여러분들 스무고개 놀이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다. 근데 이 선택의 문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어떻습니다. 이 세 개 다 이 부분에서 입력하는 부분, 처리하는 부분, 출력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다. 처리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스무고개 놀이 갖고 한번 선택의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수번까지 질문해서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우리 어디를 가다가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스무고개 놀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친구들끼리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러면 한번 봐보죠. 자, 한 사람은 뭐 있어요? 질문하죠. 이게 사람이 있는데, 자,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질문하고, 여기는 판단한다는 거 뭐 있어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판단 결과를 말해주면서 계속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걸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질문하면은 판단하죠. 질문했어요. 판단. 자, 질문하고 질문했던 것들을 가지고 자, 답을 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판단하죠.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게 되면 판단해서 S true냐 false냐 참이냐 거짓이냐 결국에는 true false 이런 형태로 가죠. 다시 그에 따라서 질문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true false false에서도 또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디를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는 거. 마찬가지 소프트웨어에서도 이 판단하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뭘로 변환시키더라는 겁니다. if, 다중 if, 스위치문 뭐 이런 것들로 변형시키는 작업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선택문이 뭔지 한번 보죠. 선택문 실행 순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실행 순서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 순서를 변경한다는 말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원래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은 가는 것들을 어떻게 변경시킨다는 거죠. 가다가 나눠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나눠질 수 있어. 그러다가 또 합해지겠죠. 이렇게 뭔가 판단해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 우리 어떤 거예요?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하는 것처럼 판단을 하고 나서 판단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true이냐에 따라서 false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 실행 순서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참일 때만 하는 일만 하고 거짓일 때 하는 일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판단 기준에 따라서 뭐였어요? 순서를 정한다는데 뭔 순서 정하겠어요? true일 때 할 일, 거짓일 때 할 일. 이 두 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중탱일인 경우도 있죠. 여기서는 안 다룬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제 결국에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은 어때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찾아야 될 일이죠.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어? 예스. 자, 한번 해보자. 이거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이게 80은 90보다 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많이 써봤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등식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등식. 결국에는 뭐였어요? 두 개의 비교 대상이 있죠. 그리고 나서 뭔가가 있는데 연산자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결정해가지고 이건 false야, 거짓이야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겠어요? 변수겠죠. 변수나 값이겠죠. 이런 것들 말고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연산자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참과 거짓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산자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연산자에는 관계 연산자도 있고 비교 연산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관계, 비교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논리 연산자. 저 뒤에 가면은 논리 연산자. 이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다? 알고리즘 작성 시 고민해야 될 거. 자, 우리가 판단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였어요? 좀 전에 말했던 알고리즘 만드는 데인데 알고리즘의 처리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썼는데 처리 부분에서 어떤 걸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말들이 되면은 이건 어떤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선택에 대한 표현 말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표현했을 때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만약 뭐뭐라면 자 여기서 뭘 결정해야 되겠어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말이겠죠. 참과 거짓을. 그러면서 참일 때 해야 될 일, 거짓일 때 해야 될 일들이 결정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그 만약 뭐뭐라면 if then이죠. 우리가 보면 if then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건데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 만약 뭐뭐라면 이게 뭐겠어요? 판단 기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이 판단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게 있는데 영어로 참이면은 if then 이렇게 됐죠.
자, 근데 뭐가 있어요? else까지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말로 되어 있는 것은 뭐 하는데 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하다. 그러다 보니 이걸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씁니다. 플로우 차트. 그러면 뭐겠어요? 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알고리즘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뭘 쓰는 것들을 중요시한다. 흐름도로 작성하는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흐름도. 플로우 차트. 그런데 이 플로우 차트는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뭐 공학을 하든 이쪽 경영대 쪽을 하든 아니면은 일반 그 사회 쪽을 하든 이쪽에서 많이 쓰는 흐름도입니다. 플로우 차트. 플로우 차트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러면은 이 판단 조건 관련되는 걸 할 때는 판단한다 할 때 쓰는 것이 이겁니다. 박스, 다이아몬드. 판단 기준은 그럼 뭐 있어요? 여기서 뭐가 결정되어 있어요? 참과 거짓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이용해서?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좀 이따 이것은 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요? 이 참과 거짓이 결정되니까 이 참과 거짓은 참일 때는 무슨 일 해야 돼? 거짓일 때는 무슨 일? 하는 일 있었죠, 이게. 하는 일. 자, 이게 있는데 참일 때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기 일. 거짓일 때 하는 일은 여기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다시 뭘도 있습니다. if도 쓸 수 있고 반복문도 쓸 수 있고 하나만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것 중에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 없다 하는 일들이 많으면은 선택문도 쓰고 반복문도 쓰고 선택문도 쓰고 반복문도 쓰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흐름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한다는 뭐겠어요? 코딩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코딩 구현 어떻게 해요? 문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다? 구현 문법. 그러면 문법은 언어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C 언어도 있고 자바도 있고 PHP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근데 언어마다 약간씩 차이만 있지 문법적으로는 차이 있는 거. 의미는 어때요? 여기가 의미죠. 의미는 똑같은데 구현하는 문법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법은 약간 다르다. 그런데 이 C 언어는 이와 같이 구현됩니다. if, else. 자, if, else. 그런데 여기 뭐 있어요? 중괄호로. 잘 보세요. 중괄호는 생략 가능하지만 생략하지 마시고 처음에 배울 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써라. 중괄호는 명령어 블록. 자, 다시 한번 여기 명령어 블록을 사용할 때 쓴다. 명령어 블록. 명령어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죠. 문장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리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 식별하는데 여기가 논리식. 가로 열고 닫고 한데 이게 더 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 열고 닫고. 근데 어떤 언어는 이렇게 가로 열고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참일 때 하는 문장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짓일 때 하는 문장들. 그런데 문장들은 이 안에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논리식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논리식을 어떻게 해야 돼? 판단과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판단. 이 부분이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판단. 여기 논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한다? 판단하는 부분. 디시전 하는 거예요. 디시전 하는 부분인데 딜리시전 하는 것들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쓰는 것이 옳습니다. 논리식이라기도 하고 부울식이라기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해야 된다. 뭘 이용해가지고?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지금은 여기만 먼저 다루겠습니다. 관계연산자만. 관계연산자만 다루게 되는데 관계연산자 논리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피연산자, 연산자, 피연산자. 여기가 관계연산자 쓰는데 피연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변수. 잘 봐야 돼요. 또는 값. 그러면 이 피연산자도 똑같이 뭐 있어요? 변수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값.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참과 거짓을 식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은데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자 여기가 뭐다는 거예요. 논리식 이 값이 참이면 이를 값을 가지는 거예요. true 1, false이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true는 1입니다. 기억. false이면 뭔 값을 가지고 있어요? 0.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연산자, 연산자, 피연산자 이렇게 항상 써야 되는가요?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판단할 때 그냥 1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것의 결과가 이 두 개의 결과, 연산 논리식의 결과가 뭐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겁니다. true 형태, false 형태. 자, 이런 형태로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관계연산자 어떻게 사용해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봅시다. 관계연산자. 두 수의 값을 비교하기 위한 연산자인데 수학에서 부등식을 하더라. 뭐죠? 참 또는 거짓. 이 관계연산식은 이품문을 쓰는 게 아니라 뭐다? 반복문. 반복문에서도 뭘 판단하더라? 판단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반복문에 판단하는 부분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복을 언제 멈춰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쓰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수학을 그래도 배웠으니까 한번 보죠. 수학에서 x는 10, y는 20을 값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관계연산자는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의 부등식에서는 보통 얘기를 는이라고 하는데 는은 쓰지 않는다. 왜? 잘 봐요. 는은 할당연산자입니다. 할당연산자예요. 그러면 할당연산자를 가지게 된다. 좀 이따 여기 뒤에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는을 붙이게 된 거예요. 등호를 2개 붙이는 것은 여기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동일하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여기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보다는 뭐다는 거야? 나눠서 쓴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쓰는 거 없어요. 오직 뭐 한다? 요렇게. 먼저 가로 쓰고 는. 자,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 보면 이런 결과 난다. x하고 10하고 20인데 같아 폴스죠. 같지 않아 true. y가 더 커 true. true, false, false 이런 값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관계연산식이란다. 그러면서 관계연산자 사용 시 중요한 것들이 있게 된다. 뭐냐? 대입연산자 또는 할당연산자 이것은 혼동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겠습니다? 사용하는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혼동하지 않고 사용해야 된다. 논리연산자는 언제 사용합니다? 논리연산자는 2개를 자 여기하고 여기가 뭐 있습니다. 관계연산식 TT냐 추루추루 이런 것들 할 때 참과 거짓을 중에서 논리연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배워야 될 것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 부분은 있습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참일 때 참이고 둘 다 어느 것 하나 정도만 참이면은 그럼 뭐 있어요? 여기 관계연산식 양쪽에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논리연산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2개가 동시에 만족할 때 그럴 때 논리 우리가 말하는 논리 and
논리 오화 이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현상식이 두 개, 그럼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논리현상식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은 뭐 있습니다. 사용한다 하는 거죠. 둘 다 참일 때, 자, XX 이게 거짓일 때 false라겠죠. 0, 0 이것은 false일 때를 이렇게 표현한다겠어요. 어떤 결과가 false이면은 어떻게 돼? 이런 결과들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또한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램에서 한번 실제로 이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콘솔 상에서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샘플 if라 하겠습니다. next. 자, 컴파일러는 이걸 써야 되니까 그대로 두고 finish. 그러면은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면은 자, 변수가 두 개, x, y 있으니까 한번 변수 만들기 이렇게 한다겠습니다. 변수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은 변수 선언이죠. int x, y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입력하기, 값 입력하기, 입력하기 입력하기가 나오는데 입력하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죠. 자, x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됐죠. x는 10을 입력받았고 y는 20을 받았어.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있는데 결과를 이렇게 하죠. 차형이라고 해가지고 result라는 걸 만들어 놓겠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입력에 따라서 어떻게 돼 하니까 자, if else 영역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가 뭐 하는 겁니다. 참일 때 하는 일. 이건 주석이에요. 슬래시 두 개는 거짓일 때 하는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논리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x가 y보다 커?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하는데 리절트가 뭐겠어요? 정보가 된다고 하죠. 리절트는 t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리절트는 false를 나타내는 f라고 하죠. 결과 출력. 자, 그러면서 결과가 리절트가 차형이기 때문에 %c를 쓰고 자, 리절트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이런 모양새를 가지겠죠. 저장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빌드하기, 기계어로 만드는 거예요. 빌드. 자, 에러가 없으면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에러가 없는 경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뭐예요? F. 10이 20보다는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F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줘야 될 거. 디버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디버깅은 뭐냐면은 실행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쓰는 겁니다. 자, 여기다 클릭.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중단점. 알아두고 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디버그 하면은 이게 컨티뉴 스타트 하게 되는 거 나오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트. 그러면서 여기 창이 보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창이 제거 보이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를 디버그 창이에요. 워치라고 하는 걸 클릭해 놓으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값이 얼마예요? 실행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10하고 20. 자, 여기서 보겠죠. 여기서 참과 거짓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넥스트 나이를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어디를 통과하네요? 여기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 뭐뭐라면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는데, 만약 뭐뭐라면 표현해 놓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흐름도를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는 게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